안녕하세요, 따님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요, 이번에도 태국 여성 이야기, 또 태국 가정 이야기, 태국 사람들의 문화 이야기를요,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먼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해야 되는 게요, 제 집사람은 이산 사람입니다. 고향이 우돈탄이고요. 집사람이 우돈탄이 이산 사람이라 저도 이산 문화, 처갓집을 많이 가다 보니까요, 이산 문화 중심으로 이야기를 조금 많이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 성향이 이산 쪽 그쪽 문화를 주로 설명을 많이 하는 것 같고요. 제 경험이 그러니까요. 그렇게 조금 이해를 해주시고요. 전부 다가 그런 거는 아니지만 제가 보는 이쪽 지역 주로 이제 이산 쪽을 중심으로 많이 보게 되지 않나. 어쩔 수 없이 제가 느끼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고요. 그렇게 시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제가 잠깐 소개를 한번 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태국이 모계 사회다. 태국은 모계 사회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가끔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전적 의미라든가요, 실질적 의미, 제가 봤을 때 태국은 모계 사회가 아니죠. 태국은 부계 사회입니다. 정확하게 부계 사회고요. 왜 그런가 하면요, 모계 사회라는 뜻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어머니의 혈통을 이어간다는 그런 의미죠. 태국 사람들이 어머니랑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태국은 어디까지나 아버지의 성을 따르고요. 특히 이제 왕을 보면 알죠. 왕족을 한번 보시면은 태국의 왕들은 전부 다 남자였습니다. 한 번도 여성이 왕이 됐던 여왕이 있었던 적이 없거든요. 오히려 한국을 보면 한국은 옛날에 여왕도 있었지 않습니까? 여왕들이 물론 있었지만 그래도 다 그 혈통 가문은 전부 다 아버지 성을 다 그렇게 따랐죠. 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태국의 이번에 라마 10세 아마 9세가 이제 서거하시고요. 혈통을 이을 때도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았었어요. 지금의 공주님이 워낙 인품이 좋고 훌륭한 업적들을 많이 국민들을 위해서 노력을 하시기 때문에 이분이 여왕이 되는 게 어떻겠는가 이런 얘기를 하신 분도 계셨었거든요. 하지만 태국은요, 여왕이 될 수가 없습니다. 딸이 공주가요, 왕이 되는 이런 경우는 존재할 수가 없기 때문에요. 할 수 없이 왕은 남자가 돼야 됩니다. 아들이 돼야 됩니다. 당연히 지금의 왕인 왕자가 왕이 된 게 당연한 겁니다. 당연히 그래서 태국은요, 부계 사회고요. 어떤 태국 여성을 보더라도요, 다 성이 전부 다 아버지의 성을 따라갑니다. 물론 이제 결혼을 하면은 성을 선택을 할 수도 있어요. 아버지의 기존 성을 계속 유지를 하든가 아니면 남편 성을 따라가지고 이름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만약에 이제 한국으로 국제 결혼을 해서 오면요, 선택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냥 본인의 이름을 쓰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남편의 성을 따라서 박씨, 또 김씨, 강씨, 이씨 이렇게 앞에다 붙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태국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성을 바꾸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성을 바꿨다가 같이 살다가 이제 이혼하는 사람도 있죠. 태국에도요. 그렇게 이혼을 하면요, 다시 가서 이름 개명을 합니다. 내 이름은 원래대로 돌려주세요라고 바꾸는 그런 것도 있어요. 생각보다 재미난 현상이죠. 남편하고 살다가 남편 성을 따라가지고 이름을 그렇게 결혼식 때 신고를 해가지고 이름을 바꿨는데 다시 살다가 이제 이혼했다고 나는 다시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아버지 성으로 가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됐든 남편이 됐든 전부 다 남자의 성을 따르죠. 이게 바로 이제 부계 사회입니다. 그리고 또 태국의 요직들, 정부 관료 기관이라든가요, 어떤 공직자들 이렇게 보면요, 사실 아직까지도 높은 분야에는 전부 다 남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치라든가 정부 부처 또는 군사 어떤 관련된 부처 이런 것들에는 아직도 남자들이 좀 많죠. 남자들이 그런 일을 잘해서 그쪽에 많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요, 아직까지 남성들이 좀 많이 포진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태국 사회도요, 남성 위주의 그런 어떤 사회고요. 대신에 이제 집 가정을 보면은 어머니들의 역할, 어머니들의 권한이 크죠. 사실은 모계 사회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모권 사회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느 정도 조금은 수긍을 할 수도 있겠어요. 물론 중상류층 이상은 아니고 보통 서민들이라든가 이제 보통 사람들, 어머니의 힘이 강한 이런 가정은 모권 사회다. 어머니한테 권력이 좀 있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어느 정도 이제 좀 타당성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여성들이 생활력도 강하고 지극히 자식들을 챙긴다든가 또 어머니와 딸의 관계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아버지, 아빠보다는요 훨씬 더 강합니다. 또 부부가 살다가 의도치 않게 이혼을 하거나 헤어지게 되면은 보통 아이들을 엄마가 데려가죠. 아빠가 데려가는 경우는 정말 없습니다. 저는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요. 아빠가 아이들이 싫어서 미워서 이렇게 일부러 안 데려가지는 않겠지만 그냥 관습이 그런 것 같습니다. 아빠들이 대부분 다 포기하고요. 아내들이, 딸들이, 여자들이 다 데려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데려가서 본인이 직접 못 키우는 경우도 많아요.
키울 수 없는 능력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환경, 본인이 어떤 뭐 직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뭐 마땅치 않아 가지고 딸을 못 키울 때, 이럴 때는 또 뭐 자신의 어머니한테 맡깁니다. 그러니까 할머니랑 크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죠. 할머니가 돌봐주고 할머니가 키워주고 이런 아이들도 많고요. 또는 엄마가 이제 싱글맘이 혼자 키우면서 엄마랑 둘이 사는 경우죠. 낮에는 학교, 태국은 학교를 일찍 보냅니다. 일찍 어린 나이에 보내거든요. 3살만 되면 보낼 수 있습니다. 학교라고 말은 하는데요. 사실은 학교의 유치원입니다. 한국의 유치원 개념으로 어린아이들을 학교를 보내거든요. 물론 이제 교복도 같이 있습니다. 교복도 똑같이 학생들하고 똑같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주 어린 꼬맹인데 학교 유니폼을 입고 있는 모습들을 아마 길거리에서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정말 3살밖에 안 되는 어린이인데 이제 유니폼을 입고 학교를 갑니다. 그럼 학교를 갈 때 엄마가 데려다 주고요. 또 저녁에 끝나면은 학교에서 끝났을 때 이제 얘를 데려오는 사람들, 뭐 삼촌이라든가 할머니라든가 뭐 가족들이 데려오기도 하고요. 그것도 없으면은 아이를 뭐 다른 사람한테 위탁을 해서요. 엄마가 이제 조기 퇴근하는 하면서 이제 들려서 뭐 데리고 오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태국에 여성들을 보면 5시에 끝나는 직장들이 많이 있거든요. 생각외로 5시에 일찍 끝납니다. 아침 8시에 시작해서 저녁 5시에 끝나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도, 여성들이 선호하는 이유도 싱글맘들이 아이를 맡겼다가 저녁 5시에 아이를 데리러 가는 경우,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회에서도요, 여성들한테 이제 그런 아이들 양육 때문에 일찍 끝내주고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태국 사람들 야근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능력이 안 돼서 못하고 한국 사람들처럼 뭐 열심히 충성을 다하는 뭐 직원, 이런 문화가 아니라서 못하는 것도 물론 있을 수도 있겠지만, 보통들은 업무 시간이 끝나면요, 가정으로 돌아가서 가정에 충실해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야근이라든가 이런 연장 개념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태국은 모계 사회가 아니고 부계 사회다. 남성들의 성씨 기준으로요, 이렇게 사회가 흘러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또 태국 사람들은 보면요, 그 결혼식을 안 올리고 혼인신고를 안 하고 사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왜 저렇게 태국 사람들은 법적으로 신고를 안 할까? 그래도 부부가 되면은 법에다가 이렇게 등록을 해야, 호적에 올려야 정식으로 결혼한 것 같고 어떤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한국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결혼을 하면은 호적에 올라간다. 이 사람은 진짜 내 사람이고 나는 이 사람의 뭐 배우자가 됐고 우리는 같은 부부입니다. 의미가 깊을 텐데 태국은 안 그런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저도 이제 한번 봤어요. 근데 태국 사회는요, 결혼을 하고 혼인신고를 하게 되면요, 그때부터 재산의 개념이 공동재산, 반반으로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제가 뭐 법률까지 이혼할 때 재산 청구 소송 뭐 이런 걸 제가 결론은 못 봐서 모르겠습니다만, 태국의 그 관념, 개념들이요, 결혼을 하면은 보통 반반 나눈다, 이런 개념들이 많대요. 그래서 이혼을 할 때도 재산을 방어하기 위해서 안 주는 경우도 있답니다. 물론 뭐 그게 전부 다는 아니겠죠. 물론 제가 틀린 말일 수도 있습니다. 저도 들은 얘기니까요. 그리고 또 결혼을 안 하는 이유가 그런 것도 있어요. 시골 같은 경우는 신소시라고 그러죠. 결혼 지참금. 쉽게 얘기해 가지고 이제 결혼을 하는데 사위가 그 장모님한테 우유값을 줘야 됩니다. 어머니한테요. 어머니 잘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딸을 데려가니까 감사의 표시로, 그리고 또 제가 잘 산다는 의미로 이 정도 능력 있는 돈을 어머니께 뭐 보여드리고요, 드리겠습니다라고 감사의 의미를 전달하는 그런 풍습이거든요. 근데 이 풍습이 물론 뭐 전역에 다 있는 건 아닙니다. 태국에요. 아직 많이 남아 있기는 한데 그게 없어서 못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태국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니까요, 그런 경우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뭐 귀찮아서 안 하는 경우, 살다가 떠나기 때문에 안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생각외로 많은 사람들이 결혼신고를 안 하고 삽니다. 참 뭐 어떻게 보면 좀 신기한 문화죠. 한국하고는 좀 많이 다르다는 점. 그리고 또 결혼식을 안 하더라도 어느 날 처갓집을 갔는데요, 못 보던 남자가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인사를 하고 소개를 시켜줘요. 그래서 누군가 하고 봤는데 뭐 이모의 새 뭐 남자친구랍니다. 뭐 남자친구라는데, 남자친구가 왜 시골까지 와가지고 이렇게 처갓집에 오는 것처럼 이렇게 와가지고 방문하는 듯이 와가지고 행사 때 또는 명절 때 오는가 했더니요, 거의 뭐 이제 사위, 가족, 구성원으로 받아주는 거죠. 그러니까 태국 문화가 그렇습니다. 뭐 결혼식을 안 하더라도요, 이 사람이 내 뭐 새 남자친구입니다. 그렇게 하면 같이 사는 사람이구나, 그냥 같이 동거하는구나, 이런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식으로 소개를 안 하더라도 그냥 같이 삽니다. 그럼 같이 살고요. 또 데리고 와서 처음 보면은 이 사람 같이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은
가족이 되었구나 이렇게 인정해주는 그런 문화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떠나는 경우도 뭐 쉽게 그냥 헤어지고 가면 그만인 것 같고요. 뭐 법적으로 뭐 서로가 뭐 잘못될 것도 없으니까요. 그래서 많은 것도 같습니다. 동거 개념이 많아서 그럴까요? 남자들이 바람 피는 경우들이 좀 많은 것 같고요. 뭐 바람은 혼자 피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남성들의 책임이 더 큰 것 같습니다. 태국에서는요. 남자들이 이렇게 살다가 자꾸 눈을 돌리고 뭐 예쁜 여자들을 찾아가고 다른 여자들을 이렇게 좀 찾고 그런 말이 있잖아요. 조강지처는 절대 못 버린다고요. 조강지처를 버리면 큰일 나죠. 태국은요 땅이 굉장히 크고 구성원들이 굉장히 많은 나라입니다. 사람들 성격도 굉장히 다르고요. 지역마다 문화도 다릅니다. 이산지방하고 남부지방하고요 굉장히 확연한 차이가 있고 또 북쪽 이산지방 사람들의 어떤 가족 간의 뭐 끈끈한 그런 정 그래서 뭐 경제적으로도 어려울 때 가족한테 좀 손 벌리고 뭐 언니 동생한테 가서 뭐 돈 당연히 빌리고 이게 당연한 문화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문화도 좀 간혹 있고요. 근데 또 이제 중부지방 방콕이라든가요 이남 이렇게 보면요 자립심이 좀 강하고 또 내가 왜 남한테 빌리고 내 인생은 내 것이야 뭐 너는 네가 알아서 살아야 돼 이렇게 각자 자기 책임껏 사는 이런 문화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나름이고요. 태국 내에서도 서로가 이렇게 뭐 다른 문화가 있으니까 다 똑같다라고 볼 수는 절대 없습니다. 지역들이 넓어서 그런 것 같아요. 땅이 크고요. 워낙 인구 수도 많고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다 보면요. 보통 싱글맘들을 많이 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30대 정도의 여성들인데 이제 아이를 하나씩 데리고 살죠. 뭐 아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딸이 있을 수도 있고 보통은 하나 정도를 태국에서도 낳습니다. 그래가지고 싱글맘들이 아이를 키우는데요. 열심히 회사를 다니고 그 월급으로 아이의 학원도 보내주고 아이들 공부에 이제 열심히 치중하는 그런 사람도 많고요. 또 뭐 작은 허드렛 일을 하면서 아이들을 돌보지 못해서 안타깝게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면은 아들들은 나가서 보통 살고요. 딸들하고 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위들이 들어와서 사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딸하고만 막내딸하고 살면서 막내딸하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사는 경우도 있고요. 주로 막내딸하고 케어를 하면서 서로 부모님을 모시고 이렇게 같이 살려고 하는데요. 그렇게 같이 사는 딸에게는 같이 사는 집을 보통 이렇게 넘겨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재산이 많고 땅이 있고요. 이런 사람들은 자식들한테 골고루 나눠주고요. 또 본인과 같이 사는 자식, 딸이 됐던 아들이 됐던 본인을 끝까지 케어해주는 이런 자식에게 가지고 있는 마지막 집을 남겨주는 이런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태국에는요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지역에서요 다양한 문화와 양식으로 이렇게 서로 살아가는 방법들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제가 말씀드린 것도요 저의 한 사람의 어떤 개인적 의견이었으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보시고요 이렇다더라 저라는 사람이 느끼는 그런 문화는 이렇게 느끼는구나 이 정도로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도요 다른 이야기를 갖고 더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